안녕하세요. 청년 목공 창업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드라이크 장희진입니다. 우드라이크 창업팀은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목재에 대한 설명과 장비 사용법,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공이란 목재를 활용해 직접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시대로 발전되면서 DIY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웰빙을 선호하면서 원목이라는 친환경 소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공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요, 사고에서 스스로 자동차를 고치거나 목공 기술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에 목공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직접 필요한 것을 만드는 문화를 배워 플라스틱 소재 구입을 낮추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목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먼저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집중하는 집중력과 인내심, 길이를 오차없이 만들어야 하는 섬세함, 서로 조립할 때 잡아주고 도와주는 협동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 완성했을 때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공에 대한 대표적인 직업으로서는 목수, 그리고 목공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공 지도사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공 지도사는 목공을 처음 접하는 참여자에게 장비 사용부터 목재의 종류 알려주고 작품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목재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재의 종류는 가공법,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목재의 대표적인 종류로서는 합판, 집성목, MDF, 원목이 있습니다. 먼저 합판을 보여드리면 얇은 판을 여러 장 겹친 것으로 표면에 나무 결이 살아있고 다른 목재에 비해 단단합니다. 종류로는 일반 합판, 미송, 낙엽송,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성목입니다.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서로 이어붙인 넓은 판재로 가공한 소재입니다. 원목 크기의 제한을 보완한 것으로 자유로운 디자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MDF입니다. 나무 섬유와 합성수지를 접착제를 섞어 압축한 것으로 나무 느낌보다는 골판지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성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목은 나무의 원래 상태 모습을 말합니다.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재단만 한 것으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단단하고 나무마다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원목은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로 나누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캄포, 그리고 월넛, 그리고 올리브나무, 유창목, 그라나딜로가 있습니다. 캄포나무는 호주나무로 유명하며 나무 향이 좋고 위생적이어서 도마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 끝에 있는 월넛은 호두나무입니다.
색상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라나딜로는 무게가 무겁고 나무 조직이 단단해서 악기 제작에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장비 종류와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치입니다.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줄자입니다. 줄자는 목재의 길이를 재단하거나 길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톱입니다. 줄자로 길이를 잰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 도구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못을 박거나 뺄 때 사용합니다. 시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는 샌딩기입니다. 샌딩기는 목재의 겉표면을 매끄럽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소입니다. 직소는 나무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자를 때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타카입니다. 타카는 못을 나사를 쏠 때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 보시겠습니다. 이 장비는 트리머입니다. 트리머는 목재의 가장자리를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종류와 장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체험 활동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청년창업 우드라이크 팀의 윤하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활동은 이 나무 수첩 만들기인데요. 목재로 된 표지로 나무 수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우선 재료들로는 표지가 될 목재 2개와 안에 들어갈 표지인 수첩, 그다음 3가지 종류의 사포, 오일칠을 하게 될 오일과 마른 천과 송곳이 있습니다. 나무 표지는 키트에 저희가 랜덤으로 넣어뒀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표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나무로는 우선 월넛 나무가 있는데요. 월넛은 호두나무로 오일을 칠했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밤색의 느낌이 돌 거고, 그라나딜로 나무는 조직이 단단해서 오일을 칠했을 때 짙은 갈색이 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포로는 120방, 240방, 400방 이렇게 3장이 들어있을 텐데 숫자가 낮은 걸수록 거칠고 높아질수록 부드럽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사포질을 할 때는 숫자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사포질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따 바르게 될 오일로는 하워드 커팅보드라는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은 친환경 오일로 도마 오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오일을 너무 많이 칠했을 때는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 바를 때 조금씩 유의해서 발라주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무 수첩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포질을 하기 전에 가루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바닥에 신문지나 종이를 깔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나무 표지 2개를 120방으로 사포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질을 할 때는 나무의 결 방향에 따라서 사포질을 해주셔야 해요. (120방으로) 사포질을 할 때는 나무 표면의 거친 부분 위주로 사포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곳만 너무 집중적으로 사포질을 하게 되면 나무가 움푹 파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20방으로) 거친 부분을 어느 정도 다듬었다면 그 다음엔 240방 사포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240방) 사포를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을 손으로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240방 사포로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00방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나무를 다듬어 줄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목재 사포질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마른 천과 오일로 나무 표지에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 마른 천을 손가락에 두르고 오일을 뿌려준 다음 우리가 다듬었던 목재에 나무 결 방향대로 발라줄 거예요.
나무 결과 반대 방향으로 발랐을 때는 오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오일을 다 발랐다면 옆에 잠시 내려놓고 목재를 건조시켜 줄게요. 친구들을 완성한 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음날부터 수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첩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수첩을 펼쳐보면 스프링이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송곳을 넣고 살짝 벌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벌리면 오므릴 때 힘들 수가 있으니 수첩에 표지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만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 펼치셨으면 수첩의 표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스프링을 벌릴 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손이 다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수첩의 표지를 다 뺐으면 저희가 오일칠을 했던 목재를 다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스프링을 조금 더 벌려서 목재를 넣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목재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를 다 끼웠다면 손으로 스프링을 오므려 주세요. 오므리다 보면 손에 힘이 들어가 아플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해 주세요.
목재 표지까지 모두 끼워 넣었으면 나무 수첩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들 영상 보고 순서대로 따라해서 나만의 수첩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우드라이크의 윤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